네, 이번 영상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였죠? 하여튼 정부가 저출산 대책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내지는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그런 인식하에 외국인들 가사도우미를 추가로 도입하자. 다시 말씀드려 지금 내국인과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 중국 아주머니들 갖고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인력을 좀 여러 나라로 이렇게 다원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네 가정에 그렇게 도우미로 쓰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한 지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외국인 가사 관리자를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 100명 정도를 서울시에서 하는데 지금 가사 근로자법 뭐 이런 거에 따른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 한 두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서울의 강남구와 성동구 이렇게 해서 강남구에는 한 70명, 성동구에는 한 30명 정도를 관장하는 인증업체를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서 그 한 100명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고용 허가제 송출국을 이제 몇 개국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협상 중이고 우리 스케줄대로는 뭐 올 하반기에 들여와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언론에는 뭐 필리핀에 그 불법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데서는 한국에 가면 돈이 되니까 빨리빨리 해서 갈 사람 모집한다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뭐 선수금을 받고 그리고 뭐 한국에 보내려고 준비를 한다 뭐 그런 뉴스도 조금 나왔었는데 이제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내 시행이 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아니냐 뭐 그런 뭐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좀 늦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정 스케줄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도우미가 왜 필요하냐 우선 도우미한테 주는 보수가 비싸다. 그런 게 이제 옳은 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시장에서 보건데 시급 15,000원 정도 했던 것이 뭐 수근수근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고 뭐 일부 언론 보도에는 뭐 시급이 2만원, 3만원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평균적인 가격은 아니고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15,000원 수준에서 한 2만원 언저리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한참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사와 육아 부담이 커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워라밸이 밸런스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러면 좀 싸게 하면 어떨까? 그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도 물론 동남아시아나 뭐 저런 중앙아시아 이런 쪽들이 되겠지만 최저시급은 줘야 된다 또 그런 장벽이 있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뭐 말이 안 통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이제 시장에서 상품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으면 구직자도 여러 루트를 해놓으면 또 자기네들 그 취향에 따라서 또 그런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뭐 영어가 된다고 그래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원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일단 싸대면 좀 써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착안을 한 것 같아요. 200만 원의 돈을 주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보수를 받는 게 그렇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의 체력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쪽에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일단은 뭐 최저시급을 줘야 된다 뭐 이게 또 차별이 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여자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을 쓰기 때문에 무슨
성에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걸 미리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분들 제대로 이제 급여를 받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자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입주를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퇴근 도우미를 이렇게 들여오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뭐 그 가사 도우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말 구사 능력을 또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게 들여오는데 좀 뭐 이래저래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과연 그런 조건에 이렇게 엔드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어느 국가가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입맛에 맞게끔 정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인력 송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16개국이라고 합니다. 주로 뭐 동남아시아, 뭐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아까 말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조금 당장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사람들 받아서 또 못 믿어오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또 무슨 교육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관들 저런 거 잡아놓으면 우리가 원래 잡았던 올 연말에 뭐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기대는 조금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기왕 하기로 했으면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필리핀하고 협상이 더딘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필리핀 대안으로 떠오를 만한 데가 그렇게 많을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이라는 것은 원래 그 뒤를 다 보고서 뒤를 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이만큼 열어놓고 있다가 요게 괜찮으면 문을 이만큼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서 국내에 인력을 수입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인데 시범 사업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처음이지만 꼼꼼하게 해야 되고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엔드 유저라고 그러죠. 그 소비자들 다시 말해서 30대의 젊은 일하는 여성들 그런 젊은 여성들이 무슨 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계속 쓰겠다든가 안 쓰겠다든가 무슨 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실무를 하는 것은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인증업체. 그 중에서도 이제 시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데를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 뭐 일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먹고 자나요? 지금 대안이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에, 왜냐면 그 비용을 다 그 200만 원 받는 범위 내에서 니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먹고 자는 걸로 가령 A라는 업체가, 이렇게 뭐 담당 부처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뭐 언론에서는 뭐 고시원에서 재운이 안전에 무방비하다는 등 건강 문제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또 부랴부랴 또 주무장관이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출퇴근이니까 또 교통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박비, 교통비 그것만 깨져도 200 최저시급 계산해서 한 201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그 돈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코리안 드림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선족 아주머니들 일하는 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돈 많이 벌고 그러다 보면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안 돌아가고 그냥 불법으로 남을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은 또 찾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 시장은 또 다 그렇게 수요 공급이 이렇게 교과서적인 수요 공급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도 하겠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저임금의 인권 침해 논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조금 급한 문제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람을 데려와서 뭔가 시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과연 그렇게 될려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을 해서 뭐 대상을 뭐 맞벌이 부모, 한부모, 그다음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물론 이제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타당하다고 정책 당국이 판단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사 노동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직접 하기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구인구직을 통해서 여러 얘기들을 구인자, 구직자 통해서 듣고,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사노동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누군가는 이렇게 딱 틀어쥐고서, 야,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맞춰서 시뮬레이션 A로 해보고 시뮬레이션 B는 이렇게 해보자, 뭐 그렇게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누군가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인증업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사업주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 그분들에 대한 컴플레인은 인증업체가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기본 취지에 맞는 보호 양육, 그 다음에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이분들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하는 시범사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다음에 기왕 늦은 거 좀 꼼꼼하게 뭐 이거저거 좀 챙겨보고, 그리고 조금 좀 어렵다면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송출국하고 협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필리핀 일변도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와서, 저희 개별적으로 보기에는 몽골 사람들이 일을 참 잘합니다. 애 버는 거는 몰라도 가사, 특히 청소 같은 것은 정말 소처럼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몽골 같은 데도 잘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내국인은 이것도 이제 허드렛 일이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나마 돈이라도 좀 많이 주면 돈 많이 버는 재미라도 할 텐데, 돈이라는 건 또 한계가 있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진짜 잘 살고 그러신 분들은 돈에 한계가 없고요. 그냥 뻥 뚫려서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국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뭘 생각하는지도 그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무슨 공론화하거나 어디다 놓고서 이렇게 개런티를 하고 그런 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조선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시점이 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조선족은 생각해 보세요. 조선족은 내국인보다 일도 못하는 것 같지 않은데 월급은 차별을 받는다 생각하고, 또 싼 맛에 200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는데, 그분들도 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주면 돈을 적게 받으려도 뭐 일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를 보장을 해주면 우리도 일만큼은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장이 그냥 맨투맨인 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각이 잡히지 않는 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들하고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작은 실마리를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드리기로 했으면 좀 늦더라도 또 차근차근 우리나라 애기들 키우고 가사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것은 저의 관련 블로그에도 이 영상과 함께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블로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주요 내용들은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것들,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편집을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